어머니, 요양원은 어떠세요? 70세 노모가 아들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낫겠다. 너희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하지만 며느리가 그 순간 말했습니다. 요양원은 혼자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는 함께 사는 가족이잖아요. 과연 이 가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이 말 한마디가 어떻게 세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오늘은 한 가족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화순, 70살, 경상북도 작은 시골 마을에서 평생을 살아온 여성입니다. 26에 결혼해서 남편과 함께 농사를 지으며 아들 하나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화순 씨가 55이 되던 해 갑작스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화순 씨는 혼자였습니다. 아들 진호는 착한 아이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서울에 있는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32의 좋은 여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며느리 지은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성실하고 예의 바른 여성이었죠. 화순 씨는 아들의 결혼식 날 정말 행복했습니다. 이제 내 걱정은 덜었구나 싶었습니다. 결혼 후 진호 부부는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화순 씨는 시골집에서 계속 혼자 살았습니다. 텃밭을 가꾸고 동네 어르신들과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며 소소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1년에 두세 번 아들 부부가 내려오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건강하게만 계세요. 자주 못 내려와서 미안해요. 뭘 너희가 바쁜데 나는 괜찮아. 건강하니까. 화순 씨는 늘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실제로 건강했습니다. 같은 나이 동네 친구들보다 훨씬 튼튼했고 혼자서도 뭐든 척척 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왔습니다. 어느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화순 씨는 평소처럼 일어나 마당에 나가 고추를 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지러움과 함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대로 마당에 쓰러졌습니다. 다행히 옆집 방 여사가 아침 일찍 지나가다 발견했습니다. 화순아, 화순아, 정신 차려. 119가 출동했고 화순 씨는 인근 종합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의사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심각한 빈혈과 기립성 저혈압 그리고 경미한 부정맥이었습니다. 당장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관리가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보호자분이 계십니까? 아들이 서울에 있는데요. 병원에서 진호에게 연락이 갔습니다. 진호는 깜짝 놀라 그날로 휴가를 내고 아내 지은과 함께 급히 내려왔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얼마나 놀랐어요. 아이고, 괜찮아. 별일 아니래. 너희가 바쁜데 왜 내려왔어? 하지만 의사는 진호를 따로 불러 말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기엔 위험합니다. 이번엔 다행히 발견이 빨랐지만 다음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때 약을 드셔야 하고 식사도 규칙적으로 하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가족과 함께 지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날 밤 진호와 지은은 병원 근처 모텔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엄마를 이렇게 혼자 두면 안 될 것 같아. 우리 집으로 모시고 가는 게 어떨까? 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물론 예상했던 질문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언젠가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래야죠. 어머님을 혼자 두면 안 되죠. 정말 고마워, 여보. 미안해. 뭐가 미안해요. 당연한 거죠. 지은은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산다는 것.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갈등 이야기를 들었던가. 하지만 지은은 다짐했습니다. 잘해보자. 나는 다를 거야. 다음 날 진호는 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제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요.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화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괜찮아. 조심하면 돼. 너희는 너희끼리 살아야지. 엄마, 제발요. 제가 걱정돼서 일도 제대로 못할 것 같아요. 진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화순 씨는 아들의 그 모습을 보고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그래, 알았다. 조금만 있다가 갈게. 조금이 아니라 계속 같이 사는 거예요. 엄마, 그래, 그렇게 결정됐습니다. 화순 씨는 평생 살던 시골집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기로 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인사를 하고 텃밭의 작물들을 정리했습니다. 50년을 살던 집을 떠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화순아, 서울 가면 연락해라. 가끔 내려와. 그래, 고마웠어. 화순 씨는 작은 가방 2개에 짐을 쌌습니다. 평생의 삶이 그 2개의 가방에 담겼습니다. 진호의 차에 올라탈 때 화순 씨는 집을 뒤돌아봤습니다. 이제 다시는 이 집에 안 올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화순 씨의 서울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생활 첫날은 좋았습니다. 아파트는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방 2개짜리였는데 작은 방을 화순 씨 방으로 꾸며놓았습니다. 새 침대와 이불, 작은 옷장까지 준비돼 있었습니다. 어머니, 편하게 지내세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지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화순 씨는 고마웠습니다. 고맙다. 불편하게 해서 미안하구나.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인데요. 첫 주는 정말 좋았습니다. 지은은 아침마다 어머니 것까지 챙겨서 아침밥을 차렸습니다. 화순 씨는 며느리가 출근한 후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저녁엔 아들 부부와 함께 식사를 하며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자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화순 씨가 일찍 일어나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늘 새벽에 일어나 밥을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이 움직였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지은이 일어나 부엌에 왔을 때 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할 텐데요. 아니다. 내가 일찍 일어나서 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아침에 빵이랑 커피 먹어요.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 말에 화순 씨는 당황했습니다. 아, 그래. 미안하다. 내가 물어볼 걸. 괜찮아요. 드세요, 어머니. 지은은 웃었지만 그 웃음이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화순 씨는 혼자 차려진 밥을 먹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비슷한 일이 또 있었습니다. 화순 씨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쉬세요. 제가 할게요. 아니다. 내가 할게. 괜찮아요. 식기세척기 돌리면 돼요. 화순 씨는 식기세척기라는 게 뭔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자기 손을 거절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화순 씨는 점점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뭘 해도 눈치가 보였습니다. TV를 보려 해도 혹시 며느리가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나 싶어 채널을 마음대로 돌리지 못했습니다. 화장실을 오래 쓰면 며느리가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됐습니다. 저녁에 아들 부부가 이야기를 나눌 때면 자기는 방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소리였습니다. 화순 씨는 시골에서 평생 큰 소리로 말하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는 달랐습니다. 조금만 소리를 내도 울려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웃분들이 층간소음 때문에 예민하시대요.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아, 그래. 미안하다. 화순 씨는 그날부터 집안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걸을 때도 발소리가 날까봐 슬리퍼를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진호는 어머니가 많이 조용해진 것을 느꼈지만 적응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은도 처음보다는 편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눈치를 보며 조심해 주시니까요. 하지만 둘 다 느끼고 있었습니다. 뭔가 불편한 기류가 집안에 흐르고 있다는 것을요.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진호는 회식이 있어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는 어머니와 지은만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있는데 화순 씨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괜히 올라왔나? 그 말을 지은이 들었습니다. 지은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나요? 불편하게 해드렸나요? 아니다. 너희는 잘해줬어. 내가 너희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서. 무슨 말씀이세요? 방해라니요. 너희도 신혼인데 나 때문에 불편하잖니? 솔직히 말해.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편하겠니? 지은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편하진 않았습니다. 신혼의 자유로움은 사라졌습니다. 남편과 둘만 있고 싶을 때도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아침에 느긋하게 누워 있고 싶어도 어머니가 일찍 일어나시니 눈치가 보였습니다. 주말에 여행을 가고 싶어도 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가족인데 뭐가 불편해요. 고맙구나. 근데 나는 짐이 되고 싶지 않아. 그날 밤 화순 씨는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조용히 소리나지 않게 울었습니다. 평생 자기 집에서 당당하게 살았던 여자가 이제는 며느리 눈치를 보며
조용히 울어야 했습니다. 지은도 거실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산다는 게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습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서로 다른 생활 방식을 가진 사람이 한 집에서 산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은 자책감을 느꼈습니다. 나는 나쁜 며느리인가? 시어머니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나도 내 삶이 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조심해야 하지? 진호가 귀가했을 때 아내는 소파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아니, 아무것도. 어머니는 주무셔. 진호는 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 멈췄습니다. 문틈으로 작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가 우는 소리였습니다. 진호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진호는 회사에 가지 않고 휴가를 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눠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지은아, 우리 오늘 솔직하게 이야기해요. 뭐가 불편한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지만 화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나는 괜찮아. 너희끼리 잘 살아라. 나는 요양원에 갈게. 엄마, 무슨 소리예요? 너희도 힘들잖니. 나도 힘들어. 요양원 가면 나처럼 혼자 사는 사람들도 많고 프로그램도 있고 간호사도 있고 거기가 나한테는 더 편할 것 같다. 지은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더 잘할게요. 아니다. 내 잘못이 아니야. 내가 얼마나 잘해줬는데. 근데 이게 누구 잘못이 아니라 그냥 안 맞는 거야. 억지로 맞추려고 하면 우리 셋 다 힘들어. 진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말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진호와 지은은 또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어떡하지? 엄마가 요양원 간다고 하시는데 가시는 게 맞는 건가? 그건 아니지. 엄마는 가족이잖아. 그럼 어떡해? 우리가 뭘 잘못한 거야? 두 사람은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학교 선배인 민정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민정도 시어머니를 모시고 산지 5년이 넘었습니다. 언니, 나 상담 좀 해줘.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 무슨 일인데? 지은은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쏟아냈습니다. 민정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지은아, 너 지금 시어머니를 손님처럼 대하고 있구나. 응? 무슨 말이야? 손님한테는 친절하게 대하잖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하고. 근데 그게 오히려 어머니를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어머니는 손님이 아니라 가족이어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해? 가족한테는 부탁도 하고 의견도 묻고 함께 결정하고 때론 투정도 부리잖아. 그냥 자연스럽게 대해. 너무 조심하지 말고. 그 말이 지은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맞았습니다. 지은은 시어머니를 너무 모셔왔습니다.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갈등을 피하려고, 완벽한 며느리가 되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그게 오히려 벽을 만들었던 겁니다. 민정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지은아, 어머니도 역할이 필요해. 그냥 방에 계시면서 조심만 하시면 외로워.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을 같이 찾아봐. 어머니도 필요한 사람이라고 느끼셔야 해. 그날 밤 지은은 남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우리가 잘못 접근한 것 같아. 어머니를 너무 보호하려고만 했어. 어머니도 이 집의 주인이 되셔야 하는데 어떻게? 내일부터 달라져 보자. 우리가 진짜 가족처럼 행동해 보는 거야. 진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은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에 가니 화순 씨가 조심스럽게 물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아침 같이 만들어요. 아니다. 내가 피곤할 텐데. 내가 할게. 아니에요. 어머니, 저 혼자 하면 심심해요. 같이 해요. 지은은 화순 씨의 손을 잡고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된장찌개는 어떻게 만들어요? 저는 맨날 그냥 된장 풀고 끓이기만 하는데 어머니가 해주신 거는 맛이 달랐어요. 화순 씨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거 멸치 육수를 먼저 내야 해. 그리고 된장을 풀 때 조금씩 맛을 봐가면서. 그날 아침 두 사람은 함께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화순 씨는 오랜만에 자기가 뭔가를 가르쳐주는 사람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지은은 정말로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이 궁금했습니다. 어머니, 이 맛이에요. 이거 완전 맛있어요. 그래, 다행이다. 그날 아침 식사는 달랐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만든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순 씨는 오랜만에 편하게 웃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은 시장을 가기 전에 화순 씨께 물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시장 같이 가요. 저 혼자 가면 뭘 사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가 골라주세요. 그래, 같이 갈까? 네. 어머니가 장 보는 법 좀 알려주세요. 시장에서 화순 씨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평생 장을 봐온 전문가였습니다. 어떤 배추가 좋은지, 어떤 생선이 신선한지, 가격은 어떻게 깎는지 지은은 진심으로 배웠습니다. 어머니, 저 혼자였으면 바가지 썩겠어요. 어머니가 계셔서 다행이에요. 그래, 내가 도움이 되니? 당연하죠. 어머니는 우리 집 장보기 담당이세요. 화순 씨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자기가 필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는 세 사람이 함께 요리를 했습니다. 화순 씨가 레시피를 말하면 지은이 실행하고 진호가 설거지를 했습니다. 부엌 큰 웃음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불 좀 줄여야 하나요? 응, 줄여. 센 불에서는 타. 여보, 이것 좀 씻어줘. 알았어.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화순 씨는 이제 집에서 당당했습니다. 텃밭을 할 수는 없었지만 베란다에 작은 화분 텃밭을 만들었습니다. 상추, 깻잎, 고추를 심었습니다. 지은이 퇴근하면 오늘 상추 쌈 해먹자 하며 자랑스럽게 보여줬습니다. 어머니, 대박, 상추가 이렇게 컸어요? 그럼 내가 키웠는데. 베란다도 햇빛이 잘 들어와서 잘 자라. 오늘 저녁은 상추 쌈 파티다. 진호는 회사에서 돌아와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어머니가 웃고 계셨습니다. 진짜로 웃고 계셨습니다. 어느 주말 지은은 화순 씨께 제안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김장김치 담가요. 저 혼자는 못하겠어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세요. 김장을? 여기서? 네, 아파트 단지에 김장 행사 있대요. 같이 가요. 그날 아파트 주민들이 모여 김장을 했습니다. 화순 씨는 젊은 주부들에게 김장하는 법을 알려주며 완전히 분위기의 중심이 됐습니다. 이 배추는 이렇게 절여야 해. 소금을 고루 뿌려주고. 어머니, 정말 잘하시네요. 우리 어머니 50년 경력이세요. 지은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화순 씨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김장을 하느라 지쳤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정말 멋있으셨어요. 다들 어머니 칭찬하셨어요. 그래, 내가 뭐 한 게 있나? 있죠. 어머니 아니었으면 우리 김치 못 담갔어요. 진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엄마 덕분에 우리 집이 진짜 집 같아요. 화순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행복의 눈물이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화순 씨가 서울에 온 지 6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 세 사람의 생활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침에는 화순 씨가 멸치 육수를 내고 지은이 밥을 짓고 진호가 식탁을 차렸습니다. 각자의 역할이 있었고 그 역할을 하는 게 자연스러웠습니다. 화순 씨는 이제 집안의 어른으로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요리를 가르쳐주고 아들에게 건강관리를 챙겨주고 집안의 큰 결정을 할 때는 의견을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실래요? 나도. 너희끼리 가지.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여행인데 어머니 빠지면 안 되죠. 그럼 좋지. 제주도 여행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세 사람은 바다를 보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밤에는 숙소에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화순 씨는 오랜만에 여행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다녔던 여행 이후로 처음이었습니다. 엄마, 행복하세요? 그럼 너무 행복해. 너희 덕분이야. 우리도 엄마 덕분이에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은 화순 씨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나도 알아. 내가 힘들어하는 거. 죄송해요. 제가 좀 더 잘할 걸 그랬어요. 아니다. 나도 미안해. 나도 너무 조심했어. 손님처럼 굴었지. 맞아요. 그게 문제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손님으로 모셨지 가족으로 대하지 못했어요. 화순 씨가 며느리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나를 가족으로 만들어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어머니가 우리 집을 진짜 집으로 만들어주셨어요.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겨울날 화순 씨는 동네 친구방 여사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화순아, 서울 생활은 어때? 좋아. 정말 좋아. 아들이랑 며느리가 잘해주나? 응. 처음엔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행복해. 여기가 내 집 같아. 다행이다. 너 목소리가 밝아졌어. 전화를 끊고 나서
화순 씨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고향 마을에도 지금쯤 눈이 내리고 있겠죠. 가끔은 그리웠습니다. 평생 살던 집, 텃밭, 이웃들. 하지만 이제는 알았습니다. 집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요. 할머니, 현관문이 열리며 진호와 지은이 들어왔습니다. 지은은 큰 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 백화점에서 어머니 옷 샀어요. 입어보세요. 뭐, 갑자기 왜? 그냥요. 어머니한테 선물하고 싶었어요. 화순 씨는 옷을 입어봤습니다. 따뜻한 코트와 부드러운 스웨터였습니다. 예쁘다, 엄마. 정말요? 네. 어머니 진짜 예쁘세요. 화순 씨는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6개월 전보다 훨씬 밝아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은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화순 씨가 만든 된장찌개, 지은이 구운 생선, 진호가 산 떡볶이, 각자가 준비한 음식들이 식탁에 가득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세 사람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지은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생각나세요? 요양원 가신다고 하셨을 때 화순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그때 내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너희한테 짐이 되는 것 같아서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응, 요양원은 혼자 있는 곳이고 우리는 함께 있는 가족이다라고 했지. 지은이 웃었습니다. 그 말 진심이었어요. 요양원이 나쁜 곳은 아니지만 우리는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함께 있어야죠. 진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우리도 처음 해보는 일이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확신해요. 엄마가 여기 계셔서 우리 가족이 완성됐어요. 화순 씨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다. 너희 둘 다 정말 고마워. 내가 세상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 같아. 우리가 더 복받았죠. 어머니 만나서. 그날 밤 화순 씨는 방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시골에서부터 쭉 써온 일기였습니다. 오늘로 서울에 온 지 6개월이 됐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다. 여기가 내 집이 아닌 것 같았고 나는 짐이 된 것 같았다. 요양원에 가야 하나 진지하게 고민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여기가 내 집이다. 진호와 지은이가 내 가족이다. 가족은 피로 이어진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것이다.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게 가족이다. 일기를 덮고 화순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베란다에서 화순 씨가 상추를 따고 있었습니다. 지은이 옆에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오늘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가족에 대해 이야기해야 하는데요. 어머니한테 배운 거 이야기해도 돼요? 내가 뭘 가르쳐 줬다고? 많이 가르쳐 주셨죠. 가족이 뭔지, 함께 산다는 게 뭔지. 그래, 말해도 좋아. 지은은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그냥 같이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족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에게 배우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오신 후에 저는 많은 걸 배웠어요. 요리도 배우고 인생의 지혜도 배우고 무엇보다 가족의 의미를 배웠어요. 아이들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시어머니랑 사는 거 안 힘드세요? 처음엔 힘들었어요. 솔직히. 근데 지금은 안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가족이 됐거든요. 가족이 되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서로를 이해하고 맞춰가고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이요. 그날 저녁 지은은 그 이야기를 화순 씨와 진호에게 들려줬습니다. 어머니, 제가 학교에서 어머니 이야기했어요. 뭐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우리 가족의 선생님이시라고요. 화순 씨는 웃었습니다. 내가 무슨 선생님이야. 나도 너희한테 배우는데 그게 가족이죠. 서로 배우는 거. 1년이 흘렀습니다. 화순 씨의 칠순 찾아왔습니다. 진호와 지은은 작은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화순 씨의 고향 친구들도 서울로 초대했습니다. 화순아, 너 완전 젊어졌다. 정말? 그런가? 응. 표정이 달라졌어. 행복해 보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화순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정말 행복하다는 것을요.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세 사람이 함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엄마 생일 축하합니다. 화순 씨는 촛불을 불며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계속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세요. 파티가 끝나고 친구들이 돌아간 후 세 사람은 설거지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엄마, 오늘 행복하셨어요? 응, 너무 행복했어. 고마워. 어머니, 앞으로도 계속 함께 있어주세요. 그럼
내가 어딜 가겠니? 여기가 내 집인데. 세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날 밤 화순 씨는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칠순 맞았다. 1년 전 내가 이렇게 행복할 줄 누가 알았을까? 가족과 함께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서로 다른 생활 방식, 다른 생각, 다른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한 집에서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다. 하지만 우리는 해냈다.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했고 서로에게 맞춰갔고 결국 진짜 가족이 됐다.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은 함께 밥을 나누는 집이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살아가는 집이다. 나는 그런 집에 살고 있다. 창밖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진호와 지은이 소파에 앉아 내일 계획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일 어머니 모시고 한강공원 갈까? 좋지. 어머니 산책 좋아하시잖아. 그들의 대화 소리가 따뜻하게 들려왔습니다. 화순 씨는 방문을 살짝 열고 그 모습을 봤습니다. 자기 아들과 며느리가 자기를 위해 계획을 세우는 모습, 그 모습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화순 씨는 조용히 방문을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내일도 행복할 것입니다. 이 가족과 함께라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집은 가족이 함께 있는 집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가족이 함께 밥을 먹는 순간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화순 씨네 집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인가요? 함께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 당신의 가족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는 건 어떨까요? 고마워요. 당신이 있어서.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